안녕하세요. 전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많이 무거운 주제인데요. 잠잠하다 싶으면 한 번씩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가 늘 시끄럽습니다. 어른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마땅할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행사당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분명히 처벌받아야 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외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더 많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외부에 잘 알려지기 어렵고 또 밀폐된 가정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대부분은 처음에는 당사자인 부부끼리 부부싸움으로 시작이 되다가 이 부분에 대한 화풀이가 아동들에게까지 전가되면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꼭 신체적인 그런 학대나 폭력을 의미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경우에 처벌을 규정을 특별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학대 행위로 인해서 아동이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여기에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물론 일반 형법 조문에서는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금형을 배제를 하고 징역에 처하게 입법화한 것이 법 제도 내에서는 무거운 처벌상을 규정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제 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과연 그 형이 적정한가, 불충분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아동학대도 역시 가정폭력과 비슷한 양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폭력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참고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참고 인내하는 상황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폭력성을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폭력의 빈도도 잦아지고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큰 만큼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배우자가 이를 방임하거나 그대로 방관하는 경우에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아동학대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인 아이를 상대로까지 폭력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성이 강한 성향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어떤 형사적인 고소 절차와 더불어서 이혼 청구도 가능하게 되고, 또 규정에 따라서 친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상실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적인 부분이나 이혼 청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일이 신고한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녹취라든지 또 진료를 받은 진단서라든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진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동학대자로부터 이제 격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임시적인 조치로서 보호 위탁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역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자인 부모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아동의 그런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발달에 있어서까지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 어떤 정서적 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 부분을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폭언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본인이 그냥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고 분명히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